자, 운동량과 충격량.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첫날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가속도라는 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였죠. 맞지? 또 바로 지난주에 배운 거는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다였어요. 맞죠?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서 가속도만 떼놓고 얘네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선생님은 분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나랑 수업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분수 나오면 최대한 없애라 그래요. 왜? 과학이란 과학이든 수학이든 분수로 놓고 계산하다가 약분해놓고 옆에 새로 적은 거 못 찾아갖고 틀리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수를 안 쓰는 걸 권장해요. 그러면 얘를 올리고 얘는 열로 줘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M 델타 V는 F 델타 T라는 식이 나오죠. 오늘 수업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가 시작이다. 그럼 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와 힘의 크기가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의 크기를 알면 물체의 운동이 얼마나 바뀌는지가 계산이 된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힘이 뭐냐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힘이란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맞지? 그러면 힘은 운동을 바꾸는데 얼마나 바꾸냐라면 힘과 가해진 시간의 곱이 바뀌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개념. 운동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운동량이란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실제로는 보통 운동 관성의 크기라 그래요. 관성의 크기. 물리량이다라고 보통 책에는 표시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운동하고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얘의 특징은 특별하게 이 개념과 관련해서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이름으로 된 단위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자,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P라는 물리량은 질량이 운동하고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공식이. 그럼 질량과 속력의 곱인 거지. 그리고 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냥. 얼마나 단순하냐면, 자, 시연아 이거 운동량 구해봐봐. 4kg짜리 물체가 3m per second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량의 크기는 단위까지
네, 잘했어요. 이게 답니다. 너무 갑자기 확 떨어지냐, 난이도가? 얘 운동량은 12kg 미터 per second예요. 그냥 질량의 속도 곱하면 됩니다. 왜 이런 운동량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개념을 만들었느냐라면요.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봐봐. 속도만 가지고 모든 운동을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가 돼버려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 지금 우리 이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공기 입자들 있죠? 에어컨 바람이 불어서 말고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거 느껴져요? 공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걸 느껴져? 왜? 공기 입자들은 무진장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그 압력을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공기 입자들의 질량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날아와서 우리 뿔따구에 부딪히고 튕겨 날아가도 우리가 못 느껴. 우리가 느끼는 대기압, 1기압이라는 그 압력이 그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잘 못 느낀다. 왜? 너무 희숙하기도 하지만 공기 입자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만 운동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개념이 운동 에너지고 이건 중등 과정에도 다 있으니까 알고 있죠. 운동 에너지로만 운동을 100% 설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요. 에너지들은. 여러분들 공을 들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튕겨서 원래 높이까지 튕겨 올라옵니까? 안 올죠. 왜 안 오는데? 바닥에 딱 부딪히는 순간 소리도 나고 진동도 나고 열도 났잖아. 근데 소리도 에너지고 진동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난 소리는 몇 줄이나 되고 그때 난 진동은 몇 줄이나 되며 그때 난 소리는 진동은 열은 제각각 몇 줄이나 되는지 알아야 얘가 어디까지 튕겨 올라오는지를 알 거 아니야. 측정이 쉽나요?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별 효과도 못 느끼는 속도만으로 표현하기나 너무나 복잡해서 예측이 어려운 에너지만 가지고는 설명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간 개념으로 나온 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야. 다행히 구하기가 매우 쉽죠. 질량에 그냥 속도 곱하면 돼. 알겠지? 자, 오늘 배울 두 번째 개념.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란 물체에 가한 충격의 총량으로 임팩트라 그래요. 임팩트는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와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의 곱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자, 요거 한번 식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섭이나 F는 MA죠. 주성화 A 곱하기 델타 T는 뒤에
자, A 곱하기 델타 T는 가속도의 시간 곱하면 뭔데? 야, 저기 힌트 있다. A 곱하기 델타 T는 A 곱하기 델타 T. 야, A 곱하기 델타 T는 그치, 델타 V잖아. 우리 지금 배운 거 계속 재탕이에요. 왜 계속 얽히고 얽힌단 말이야. M 델타 V. 근데 델타 V라는 개념은요, V-V0죠. 속도 변화량. 맞지? 분배 법칙. MV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인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맞지? 결론적으로 충격량이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얼마만큼의 운동을 변화시키느냐가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도 특별한 단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식을 그대로 단위로 떼다 붙이면 됩니다. 뭐 곱하기 뭐야? 힘과 시간의 곱이죠. 맞지? 그래서 단위는 뉴턴 세컨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여기입니다. 왜? 우리는 요 식을 틀면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에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라는 공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사실 요 공식 있잖아. 우리가 아는 공식이다. 이거 우리가 아는 공식이라고. 어떤 공식인지 감 와요, 안 와요? 지금 이 상태로는 감이 안 와. 어떤 공식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공식을 바꿨으면 MV는 MV0 플러스 F 델타 T죠. 무슨 공식인지 눈치채? 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공식 같아? 아직 모르겠어요. 양변에 M을 나눠볼게. 요 식이네. 뭔데 이거? 어디서 본 공식이야? 첫날 배운 거죠.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 여기서 질량 곱한 거예요, 이 식. 응? 그래서 요렇게 한번 봅시다. 4kg짜리 물체가 3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6N의 힘을 2초 동안 줄 거예요. 2초 뒤 이 물체
4kg짜리 물체는 얼마의 빠르기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야.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요 문제 한번 요 문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요거 답 한번 후딱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푼 방법으로 얘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4kg에 6N짜리 힘을 가하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맞지? 2분의 3으로 2초 동안 3m/s에서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 자, V는 V0 플러스 AT니까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라서 6m/s가 되겠죠. 요게 n분의 f라서 3분의 2. 요걸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놓고 그렇게 두 번 구하지. 맞죠? 그럼 다르게 풀려면 오늘 배우는 방식으로 풀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운동량 얼마야? 4, 3, 12죠. 맞지? 받은 충격량은 12죠. 근데 여기 봐봐.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면 돼? 24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은 V는 얼마? 6m/s가 나오죠. 요렇게 구하나 요렇게 구하나 둘 다 구해집니다. 길이 하나 더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진도 나갑시다. 아까 말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게요. 아까 운동량 보존 법칙의 공식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요게 우리 물리학 1 레벨에서는 직선상에서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되고, 나중에 물리학 2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알까기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비스듬하게 맞으면 얘가 몇 도로 어느 속력으로 튕겨나갈 때 얘는 몇 도로 어느 속력으로 이쪽으로 튕겨나가는지에 대해서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사인, 코사인 계산하고 난리 나겠죠. 맞지? 근데 우리는 그까지 안 할 거예요. 왜? 물리학 1은 어디서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직선상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운동량은 벡터죠. 벡터의 중요성. 이 방향이 플러스면 여기는 무슨 방향이다? 마이너스다. 이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거 생각합시다. M1인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질량 M2인 물체가 좀 느리게 V2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두 물체는 충돌하겠죠? 딱 부딪히게 되면 뒤에 물체는 앞에 물체한테 F1에서 2라는 힘을 주겠지. 맞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뭐가 생긴다? (2가 1을) 미는 힘이 생기는데, 요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크기를 F라고 해버리면 이 힘을, 그럼 이 힘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F가 되겠지. 왜? 반대쪽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 힘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두 물체는 같이 주고받겠죠. 똑같은 시간 동안. 그지?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자,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M1인 물체는 조금 느려진 V1-의 운동을 할 거고, 그죠? 그럼 그 힘을 받은 M2는 좀 더 빨라진 V2-의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이 운동에서 각각의 처음의 운동량을 적어보자면 얘는 M1 V1이죠. 얘는 M2 V2일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얘는 플러스 F 델타 T라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F 델타 T가 되겠죠. 그지? 그렇게 한 결국 최종 운동량은 얘는 M1 V1- 얘는 M2 V2-가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우리 요 과정에서 자,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에 운동량이 된다라는 형태로 식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물체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가 된다. 이거 맞죠? 맞지? 자, 두 번째 물체는 식이 어떻게 돼? M2 V2 플러스 F 델타 T는 M2 V2-가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지? 요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 두 식을 그대로 더해 볼게요. 더하면 등호 앞은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더하기 빼기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등호 앞에는 뭐가 남아요? M1 V1 더하기 M2 V2는 등호 뒤에는 M1 V1- 더하기 M2 V2-가 되겠죠. 맞지? 해석은 뭐가 돼요? 이 앞에 거 뭐야?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이죠. 맞지? 요 뒤에 거는 충돌 후 운동량 합이잖아. 맞죠? 그런데 자, 요거 봅시다.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충돌 후 운동량 합. 요 부분의 식은 이 부분의 식은 요 상태일 때는 요 부분인 거잖아. 충돌 후에. 그죠? 그러면 충돌 형태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충돌 후에 어떤 형태도 될 수 있죠. M1, M2가 합쳐서 V로 운동할 수도 있지. 한 덩어리로 붙어서.
맞죠? 또 뭐도 가능해? M1은 그냥 멈춰버리고 M2만 V2로 튕겨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뭐도 가능해요. M1은 갑자기 뒤로 튕기고 M2는 앞으로 튕길 수도 있죠. 그지? 혹은 또 뭐도 가능할까? MA는 VA로 튕기고 MB는 멈추고 MC는 VC로 운동하고 여기는 뭐 VB로 운동하고 쪼개질 수도 있죠. 갑자기 2개가 3개로 4개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 맞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형태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4가지 유형의 각각의 식을 세우면 그 식들이 요 칸에 대신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죠. 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계는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이 나올까? M1과 M2 전체가 V로 운동한다가 되겠지. 얘는 M1 곱하기 0 더하기 M2 곱하기 M2 V2 다시가 돼서 얘는 그냥 지우는 일이 생기겠죠. 이 경우는 자 M1 V1 다시랑 M2 V2 다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우리가 이 운동계에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생각했잖아. 애시당초.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왼쪽 운동은 저절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운동은 반대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 맨 밑에 거는 마이너스 MAVA 더하기 MBVB 더하기 MCVC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퀴즈 2 식으로 적는 게 너무 좀 아쉬웠으니까 숫자로 적어 볼게요. 모르겠다. 분수 나오면 그냥 분수로 쓰세요. 5kg짜리가 2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내부에서 폭발에 의해 쪼개짐이 생겼어. 그래서 2kg짜리 도막이 이쪽으로 1m/s로 튕겨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3kg짜리 물체는 얼마로 날아갈까요? 빠르기. 요거 필기하고 요거 풀어보세요. 얼마? 왜 산대? 그치. 왜 산지 여기에 식 한번 적어보세요. 답은 4입니다. 오. 근데 별로 안 어렵죠? 좀 이따가 문제 푸는 것도 그냥 이거 비슷한 스타일인 거야. 자, 일단 요거 필기하고 저거 왜 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충돌이든 분리든 그 전에 처음에 운동량 합계는 얼마예요? 12죠. 맞지? 근데 나중 운동량에서 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kg/s 된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돼요? 그치. 12kg 미터 per second가 되면 되니까 3, 4m per second로 가면은 계산상 딱 맞겠죠. 요게 뭐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개념 공부를 합니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 말고 운동량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충격력이라는 개념과 안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봐봐. 충격력이란 충격이 전달되는 동안 혹은 운동량이 변하는 동안 물체가 받게 되는 자,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뭐다? 평균 힘입니다. 평균 힘. 평균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충격력이라고 하고요. 요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쿠션 같은 걸 만들 때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봐봐. 우리 충격량은 F 델타 T였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말하는 충격력은 델타 T분의 I, 즉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 혹은 충격량에 대해서 시간에 반비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 여름에 덥다고 친구들하고 물풍선 가지고 논다고 잠깐 상상을 해봅시다. 혹은 뭐 TV 예능이나 그런 데서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요새는 안 하지만 계란 같은 거 던지고 받는 걸 한다고 생각해 봐봐. 어떻게 받아야 안 깨질까요? 어떻게 받아야 물풍선이 안 터질까요? 친구들하고 그거 요즘 학교에서도 그거 배우냐? 농구? 체육 시간에 배우죠. 몇 학년에 배운지 몰라도. 농구공 같은 거 되게 무겁고 딱딱하잖아. 그래서 은근히 처음에 농구 처음 배우는 아이들 패스 받다가 손가락 많이 다쳐요. 근데 그거 피구공처럼 이렇게 받아?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으라 그러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아. 당기면서 받죠. 왜? 근데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거.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늘림으로써 실제로 그 물체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 무슨 소리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자,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물체가 멈추게 되든 멈춰있던 물체가 운동하든
충격을 가해야지 운동이 변할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근데 힘이 요렇게 안 가해진다는 거야. 딱 이만큼 크기의 힘으로 요만큼의 시간을 균일하게 가할 수 있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될 거다? 충격량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힘이 가해지는 거를 측정해 보면 요런 식으로 도수분포 그래프처럼 요렇게 곡선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넓이가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이랑 똑같은 크기가 되는 어떤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면 그때 요 크기가 바로 뭐가 된다? 평균 힘의 크기인 충격력이 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수영장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랑 뭐죠? 뛰어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다이빙 금지죠. 왜 뛰어다니지 말라고 할까요? 그치, 미끄러워서 갑자기 확 넘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다이빙은 왜 금지시키게? 성인용 수영장 깊이가 2m 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주껏 다이빙으로 바닥 찍고 싶어도 웬만큼 다이빙 잘하지 않고는 바닥까지 내려가지도 못할걸요? 부력 때문에. 수영장 바닥에 붙어 있는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에게서는. 잠수가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왜 금지시키게? 아니, 그보다 더 그거 못지않게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단어를 말하면 남자들은 합니다. 배치기입니다. 봐봐. 다이빙돼서 점프를 해서 물에 닿는 순간까지 여기는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로 오겠죠. 맞지? 상상해봐. 여기 다이빙대가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요렇게 뛰어듭니다. 똑같은 질량으로 여기에 도달하는 속도 V도 같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운동량 얼마? M 곱하기 V를 충격을 가해서 0으로 만들어야 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충격의 크기는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다이빙을 성공한 사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다이빙 성공했다 생각해요. 물에 딱 뛰어들어서 물에 다이기 시작해서부터 쭉 들어가서 멈추죠. 쭉 들어가는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멈춘 뒤에 이제 천천히 또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시간 동안 힘을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 곧 물에 들어갈 때 MV만큼의 넓이가 되겠지. 요 그래프 넓이가. 맞죠? 근데 배치기를 하면 멈추는데 시간이 길게 걸려, 짧게 걸려? 철퍼덕하고 끝나잖아. 여기에서 시간이 끝나요. 여기서부터. 근데 뭐가 같아야 돼? 넓이죠, 넓이. 같은 충격량을 받아야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짧아요.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지겠냐?
그치, 이렇게 된다고. 얘도 MV만큼 넓이가 된단 말이야. 아프겠죠? 그래프에서 느껴지는 아픔이잖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큰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구 같은 거 할 때나 어떤 운동이든 위에서 착지를 할 때 그냥 다리 뻣뻣하게 펴고 탁 착지, 아니면 무릎하고 허리 숙여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착지해. 농구공 패스 받을 때 탁 하고 잡아, 아니면 쭉 당기면서 받아. 그리고 소위 각 스포츠 회사 신발의 충격 흡수 장치라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푹신하다지. 푹신하다를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발바닥이 닿아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실제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뭐 하자? 줄이자인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뭐랑 똑같으냐? 농구한답시고 아니면 다른 운동한답시고 점프를 했어. 착지를 해야 돼. 푹신한 신발이 아닌 나막시 신고 있는 상태. 발바닥에서부터 짜릿함이 척추를 타고 머리를 치겠죠. 나무로 된 신발. 밑바닥에 쿠션 따위 없이 그냥 나무 판때기 하나 딱 대져 있는 거. 발바닥에서 척추, 허리뼈를 거쳐 꼬리뼈에서 목 뒤에까지 땡 때리겠지, 충격이. 왜? 시간이 짧으니까. 힘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각종 안전장치는 결국 어떻게 돼야 돼? 멈추는 데까지 시간을 오래 길게 늘리고 사람 대신에 자기가 부서지도록 해주는 게 안전이죠. 그거를 반대로 해서 극단적인 재미를 만드는 게 뭐냐? 놀이동산 범벅카잖아. 잘 생각해봐요. 범벅카 무겁나요? 빠르나요? 별로 무겁지도 않고 별로 빠르지도 않죠. 그 차를 타고 막 운전하다가 저 앞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엉켜있는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내 친구 녀석 옆구리를 있는 힘껏 들이받아 버리면 어떻게 돼? 그 앞에 타고 있는 친구는 허리가 꺾이죠. 왜? 범벅카는 충돌했을 때 힘을 주는 시간이 쭉 뭐 차가 찌그러지거나 하면서 시간을 늘려주는 장치가 있어 없어? 그냥 탕 튕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큰 힘이 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모 자동차 광고야, CF야, 국산차, 동급의 외제차와 충돌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CG인지 진짜로 때려박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대의 중형차가 서로 쫙 딸려서 교통사고가 꽉 납니다. 충돌 시험장에서. 그 외국 유명 브랜드의 자동차는 앞에 엔진 있는 그 부분이 쫙 찌그러지면서 차가 좀 쭈그러들어. 우리나라 차는 찌그러지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앞차를 박살내면서 들어가. 그걸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요. 와, 저 택시 타면 돼지겠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차가 충격을 흡수해줄 생각이 없죠, 지금. 맞잖아. 교통사고 나서 받아야 되는 충격을 차가 좀 찌그러지고 시간 좀 늘려주면서 지가 대신 흡수해줘야 하는 사람이 말짱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국산차가 한 대도 안 찌그러지고 그대로 박살내면서 들어갔다니까. 야, 그 앞에 차가 승용차니까 다행이지. 덤프트럭 같은 거 때려박으면 어떻게 돼? 그 충격은 우리 차를 통해서 고스란히 안에 타고 있는 나한테 올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광고가 나와서 그 차가 모델이 바뀔 때까지 그 차 이름으로 된 차는 한 번도 안 탔어요.
급하게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택시의 60%가 그 차였는데도 안 탔어요. 나 대학생 때인데. 소나타. 옛날 이야기입니다. 수입차는 아우디였다, 참고로. 안 탔어요. 광고 만든 새끼가 이과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왜냐면 나한테 운전 처음 가르쳐준 후배가 그 이야기 했거든. 형님 공대생이죠. 운동량, 충격량 계산 잘하시죠? 당연하지. 이 아반떼 질량이 한 1.5톤 되고요. 속력이 형님 평균 다니시면 70km 정도 밟으실 거니까 운동량 계산 되시죠? 알아서 하세요. 가르쳐준 놈이 법대생인 게 참 코믹 포인트긴 한데 운동량과 충격량을 생각하니 아찔해지더라고. 되게 안전운전하고 다녔어요. 운전 배울 때.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 반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안전 쪽이 아니라 무기 쪽이에요. 무기와 스포츠예요. 이건 뭐냐면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0. 몇 초라도 더 늘려서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를 극대화시키려는 동작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이거를 팔로스로우라 그래요. 그리고 무기에서는 장총열 혹은 장포신이라고 합니다. 대포는 그 포가 길면 길수록 더 멀리까지 날아가요. 똑같은 화약을 쓰더라도. 그리고 우리 축구든 야구든 배드민턴이든 아니면 어른들 좋아하시는 골프든 예를 들어 봐봐. 여기에 야구공을 놓고 티볼을 친다고 쳐봐. 어차피 여기에 있는 공을 내가 여기서 딱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멈추면 돼. 이렇게 딱 힘줘서 딱 멈추는 게 더 강해 갈까? 빵 쳐서 돌려버리는 게 더 멀리 갈까? 왜? 여기서 딱 멈추는 것보다는 끝까지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과 방망이가 붙어있는 시간이 0. 몇 초라도 더 길어질 거 아니야. 배드민턴 이번에 뭐 금메달도 따시고 했는데 여자 금메달도 따고 뭐 혼성복식 은메달도 따고 했는데 빵 공중에 뜬 거 여기서 딱 치는데 여기서 딱 끊어치는 거랑 쭉 돌리는 거랑 두 가지 기술 있잖아. 끊어치면 어떻게 가요? 네트 딱 넘어가자마자 힘 빠져서 뚝 떨어지죠. 끝까지 돌리면 그대로 상대방 바닥까지 쫙 꽂히잖아. 그 차이가 뭐다? 탕 튕군 거냐? 쭉 밀어버린 거냐? 차이야. 남자들 은근히 잘 압니다. 농구공 드리블 해보면 알죠. 유치원 때에서 초등 저학년 때 농구공 튕긴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블해? 농구공이나 배구공으로 드리블 튕긴다 그러면 공을 때리죠. 막 때리지. 막 때리는데 잘 튕겨? 오히려 안 튕기죠. 그러다가 초등 한 5, 6학년쯤 중학교쯤 넘어오면서 농구공 드리블 치는 요령을 스스로 깨닫죠. 때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 손목 스냅으로 쭉쭉 밀기 시작하지. 밀기 시작하면 공이 어떻게 튕겨요? 오히려 더 세게 팡팡 튕기지. 왜? 때리는 건 힘을 많이 줄 수는 있는데 붙어있는 시간이 어때? 짧잖아.
밀면 쭉쭉 긴 시간 동안 쭉쭉 밀 수 있잖아. 그 독침 부는 것도 관이 길면 어떻게 돼요? 독침이든 총알이든 이 관을 빠져나올 때까지 밀어주고 튕겨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총열이든 대포포신이든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뒤에서 터진 화약, 장약의 연소가스로 포탄을 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총알을 밀어주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 그럼 요 끝에서 탕 튕겨나오는 속력이 빨라져서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군대 시절 이야기. 우리 군대 때 북한 무기의 무서움을 설명하면서 내가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가, 북한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그 자주포를 수입해다가 깔기 시작하니까 북한도 그 당시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다가 신무기를 하나 만들어 배치를 했는데, 대포 2개를 사다가, 완전 구형 대포 하나 포신을 잘라서 다른 대포 앞에 용접으로 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포 길이가 거의 몇 배가 돼? 2배가 되지. 그걸로 쏘면 사거리가,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대포보다 한 10km 더 날아온다 그랬어.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용접으로 붙였기 때문에 명중률이 똥망이래. 그래서 원래 전쟁을 하면 전쟁 부대 있는 데끼리 싸우지 도시 부수고 하는 거는 하수란 말이야. 어차피 점령해야 될 땅이잖아. 거기에 군인이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도시를 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포탄이 멀리는 날아오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섭대요. 안전한 곳이라고 숨어 있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었습니다. 그럼 얘랑 차이가 뭔지 알겠죠? 안전은 뭐야? 운동량, 즉 받아야 되는 충격량이 결정되어 있을 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효과인 거고, 그죠? 얘는 뭐를 일정하게 줄 수 있을 때? F를 일정하게 줄 수 있을 때 델타 T를 늘림으로써 뭐를 키울 수 있다? 운동량 변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내가 가해야 되는 충격의 양, 즉 얘가 일정할 때 델타 T를 늘림으로써 받아야 되는 충격력을 낮출 수 있다. 여기는 안전, 여기는 더 멀리. 요 2가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30분 정도네.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풀 거를 좀 나눠 드릴게요.